인천 환경교육 오픈 컨퍼런스 학교 사회 연계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야기 소통 마당인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비디오 중지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유신님, 이상근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보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내 건가? 우리끼리 켜져서 그런가? 네, 다른 분들도 비디오 켜고 음소거도 해지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소통마당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얼굴 보니 확실히 좋네요. 저희가 웨비나 프로그램은 처음 사용해 봤는데 진행자 입장에서는 관리는 편한데 참가하시는 분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네, 박옥희 처장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얼굴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가 지금 줌에 참가하고 계시거든요. 비디오 활성화가 안 돼갖고 비디오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잘 들려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비디오 활성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눌러도 안 되네요. 개인이 눌러도 안 되는데.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네.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이거 열었더니 아까 소리가 하울링이 있어서. 근데 그거 상관없는데? 아 그래? 네. 알았어. 마이크를 하울링 옆으로 소리 나 때문에 살짝 들었어. 치워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여기 중계팀 남선정 선생님하고 저는 이 마이크 중계 때문에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켜고 지금 이렇게 소리만 따로 들어야 돼요. 남선정 선생님 핸드폰에 연결을 한번 하고. 됐습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네. 자기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네. 네, 이제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네, 지금 장장 3일 동안 달려왔고요. 온택트 역량 강화 연수 이틀, 그리고 오늘 학교사회 연계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까지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발표 들으시고 들으셨던 생각들, 질문들, 제안해 주실 부분들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발표하셨던 변현 선생님이나 남선정 선생님도 여기 제안해 주신 점 들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는 따로 하지 않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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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방대한 계획을 들으셔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누가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실까요? 없으시다. 네, 첫 번째 타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 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집이 깨끗해야 되는데 뒤에 좋은데요? 초록색 식물도 보이고 다들 아름다우십니다. 이상근 대표님 이마만 보입니다. 조명을 뒤에 두는 이 효과를 저거 괜찮네요. 저 할 얘기 있어요. 네네. 어제 교육청 교육청 이제 환경교육진흥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좀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강사비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강사님들 이렇게 학교 들어오실 때 강사비를 이렇게 많이 쳐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들어오시면 모든 학년에 보통 모든 반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학년이 여러 개 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학교 사업 얘기하면서 남동구청하고 동부교육지원청이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얘기한 게 대부분의 이제 문화예술 강사님들 오실 때 상한가로 정하는 게 시간당 4만 원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몇 년 사이에 1만 원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시지 않으신지 저는 궁금하긴 한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라고 보면 학교에서는 그 정도를 아마 상한가로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떠신가요? 사회환경 교육자분들이 이럴 때 얘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 어떠실까요? 전에 제가 방송으로 한번 해보니까 1개 반에서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를 학교 전체 이제 각 반에 전부 다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교실 단위라든지 이렇게 명확치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에 대한 뭐 비용을 조금 계산을 해주면은 그 강사분들도 상당히 좀 부담을 이겨내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온라인 관련해서는 지침으로도 사실 왔는데요. 이게 한번 제작하셔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면 수업이거든요. 근데 대면이 아니고 그 영상을 만약에 여러 반이 쓴다. 그럴 때는 그 영상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실은 강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반을 들어가신다고 보면 4만 원씩 네 반이 되니까 그 네 배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계산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1시간 분량만 받으셨다면 그거는 학교에서 처리를 좀 잘못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회의에서 얘기된 거는 거기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계셨는데 아예 교육청이나 그 단체에서 지침을 그냥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디는 조금 준다 뭐 얘기 나오고 어디는 또 후하니까 그럼 그쪽에 이제 후하게 사실은 막 6, 7만 원 높여놔 버리면 학교에서 그게 진행하는 팀에서는 또 감당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이게 교육청에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실 것 같고 해서 상한가를 매겨놓는 건 나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면은 상당히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네. 그거를 이제 동영상 촬영으로 여러 개 반을 같이 하다 보면은 네네. 동영상 촬영에서는 움직임도 제대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촬영하시는 분이 강사 움직임에 따라서 네네. 하나 바꿔주면은 조금 편안한데 음, 뭐 부동 자세로 서가지고 고정적으로 촬영을 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처럼 4개 반을 같이 이렇게 보게끔 한다 그러면은 네네. 2개 반 비용을 이렇게 책정을 해주면은 상당히 땡큐가 되겠죠. 네. 아직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딱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이번에 인천환경교육 오픈 컨퍼런스를 진행할 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진행한 강의를 녹화해서 저녁에 재방송으로 했고, 그래서 실시간 강의이기도 하고 녹화 방송을 또 나가기도 하고, 사실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여쭤봤더니 그럴 때는 강사비의 1.7배 강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7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 강사비의 비용은 그래도 지금 사회환경교육 선생님들보다 약간은 높기 때문에 1.7배라는 기준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했을 때 기존 강사비의 몇 배, 그리고 준비 과정까지 저는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산림청 사업 진행했을 때 준비 과정을 다 편성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도움 강사 비용, 주 강사 비용, 모든 것들을 다 편성할 수 있어서 다른 사업보다는 훨씬 낫었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한 제가 것 같아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저는 이렇게 할 경우에 편집비를 추가 비용으로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온라인 저기로 할 때 그 비디오 이 촬영한 거를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을 편집비로 해가지고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시간 수업한 걸로. 예, 그래서 편집비라는 그런 거 항목을 넣어서 따로 더 추가되는 방법도 괜찮은 것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럴 때 잘 의견을 주세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말고 그냥 대면 수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학교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저는 생태 강사이니까 답사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답사를 가는데 그냥 한 번만 휙 둘러보고 오지 않고 수업 시간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자세하게 보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생태 관련 강사이신 분들은 분명히 답사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거기다 요즘에는 미세먼지나 이런 실내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교환이 있더라도 그거를 변경해야 될 회의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3배 정도 들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비대면 상황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대면 수업을 또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작 근데 그런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하는 그런 모두 이제 다 다르시긴 하지만 생태 관련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사비 대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공감합니다. 네. 억울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럴 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저희는 실내 강의를 가게 되면 PPT나 이런 원고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명확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실내 강의에서 PPT 몇 매 이상 이런 기준이 있으세요. 교육적 기준이. 되게 뭐랄까, 소금과 같이 짠 느낌을 좀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많은 것들을 PPT 한 장에는 많은 사진을 찍으러 가는 그 과정과 이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정당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나 네네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조금 전에 병현숙 선생님께서 학교에 강사분이 오시면은 전체 학년이나 전체 반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그냥 한 반 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해마다 수업을 달리하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숙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달리하고 그리고 그 학년 전체가 신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해주시는 게 이제 일을 하는데 조금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차씨를 위해서 그걸 만드셔갖고 가고 이런 거는 앞으로는 지금 교육청도 예산도 많고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남선정 선생님이 계획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무단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할 때 아예 좀 그 강사님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저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적어도 몇 개 학교 뭐 같은 학년이면 더 좋잖아요. 몇 개 학년을 뭐 이렇게 같이 그 강의 시간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보장을 해드린다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게 해마다 1, 2학년 그 생태수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도 하고 남동구청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마다 그 하고 이제 뭐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면은 강사님들이 항상 바뀐다든가 저희 학교 오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 오시면 똑같은 데로 오시기 때문에 변화된 것도 발견하실 수 있고 작년에 비해서 어떻다 얘기도 해주실 수 있고 아이들도 어쨌든 그 학교 아이들이니까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내년에 만들려고 하는 교육청 사업이라든가 뭐 지금 사회환경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 연결 지점들을 잡아 나가지 않고서는 다 소모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냥 개인이 그냥 노력한 만큼 뭐 그 강의를 따내고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변희 선생님 얘기하신 거에 조금 더 좀 얹으면 지금 강사님들 기준이 뭐 저희도 교육청이나 환경부 쪽에서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그 지금 이렇게 4만 원 얘기하는 또는 저희가 환경부에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강사들하고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수업 준비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강사님들하고를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빙 강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체험 강사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만 원 플러스 4만 원 해서 들어오시는 이런 지금 환경이나 아니면 예술체육이나 이런 쪽의 강사님들과 4시간 수업 준비를 하셔서 원고비까지 드려야 되는 그런 강사님들하고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 대상으로 들어오시는 이런 몇 시간짜리 강사님들에게 초빙 강사만큼의 원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지침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르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시는 부분들 강사님들 그 학교에 계속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마을 활동가들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넘어서 이쪽에 있는 분이 저쪽에 계양산 수업을 가시고 계양산 쪽 수업하시던 분이 이쪽에 남쪽에 갯벌을 들어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그 아이들과 되게 길게 연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해가실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마을 교육활동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지역에 있는 생물종 중심으로 또는 서식지 중심으로 뭔가 프로그램 만들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 활동가 역할도 또 교육 활동가 역할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역 중심으로 뭔가 좀 우리가 재편을 하고 프로그램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혹시 강사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좀 현장 의견들을 좀 반영한 지침과 기준이 필요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좀 더 일방적이기보다는 현실 그 답사나 준비하는 시간들을 포함한 온라인은 지금 사실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지금 사회환경교육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비용 책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질문,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게 아까 PPT로 보여주신 건데 방향이 바뀌네요. 나가는 건 제대로 나갈 걸? 네, 아니 안 나가. 아, 그래? 응. 안 보이시죠? 있나? 제가 이거 나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안 보이시죠, 잘? 화면 동일할까 내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교육청에서 얘기해주신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탄소 중립학교, 그다음에 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 시범 실천학교 운영, 그다음에 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 학생 동아리 지원, 탄소 제로를 위한 햇빛 발전소 운영, 채식 선택 급식 실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형 생태환경 교육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생태시민 교육과정 운영, 미래세대 기후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인천 생태시민 프로그램 운영, 생태치유, 학교 숲, 텃밭, 동아리 운영 지원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계획들과 연계해서 본인의 활동과 또 연계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시는 게 이번 시간을 좀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과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질문도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이번 기회에 해보십시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네. 이보영 질문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모든 수업을 저 같은 경우는 숲 쪽으로도 지금 관련된 협회를 가지고 있고요. 식생활 쪽으로도 가지고 있긴 한데 개인으로는 이 인천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에 개인이 들어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꼭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많은 소모되는 그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서 아니면 자기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냥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질문 끝입니다. 네. 단체와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사회환경교육 강사 개인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질문 주셨습니다. 꼼꼼히 대답을 해요? 응? 꼼꼼히 대답을 해요. 껌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 네. 아이고. 네. 박연아 선생님 뭐 네네, 하셨어요? 박영란 선생님. 제가 강화에 이사 와가지고 작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강화교육지원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가진 강사들을 모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주제하고 교환하고 해서 그것이 이제 통과된 분들에 한해서 면접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통과되면 학교에다가 이런 강사들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청해라 해가지고서 그때 신청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신청한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학교 측에서 되게 편리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고, 근데 학교 측에서는 그 강사를 개인 면접을 하지 않고 이미 검증된 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그리고 지원청에서 교육비도 나오니까, 근데 그게 올해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이 또 저와 같이 이렇게 개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 반응이 좋고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시킬 데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 아까 전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꼭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환경교육에도 주제가 되게 많잖아요. 분야별로 본인이 이제 교육하시는 영역도 다르고 해서 아마 환경교육 할 수 있는 인력 풀 구축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학교환경교육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학교와 민을 연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부분으로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든 좀 연결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조금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뭐 12월 지나서 1월쯤 되면 단체들 쪽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계신 단체분들하고 아마 협력단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 강사분들은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 역량 강화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청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인천환경교육센터나 이렇게 같이 해서 그걸 어떻게, 아까 강사비를 포함해서 뭐 강사비든 아니면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학교에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건지에 대한 거를 의논을 좀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흥 쪽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는 따로 단체들 개별적으로 학교에 연결시키기도 어렵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청에서 다 그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쨌든 학교로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저 생각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학교가 어떤 선생님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문난 그 선생님들의 강의들은 이 강의는 매번 또 꼭 들어야지 이러면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리스트를 딴 사람하고 공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만 해야 된대요. 이런 선생님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은 선생님들이 다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그 선생님을 모셔서 수업을 계속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좀 확산이,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교육활동가라고. 그러니까 좋은 건 서로 나눠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반 선생님도 그 수업을 들어야 되고 다른 학교 선생님도 그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선생님, 옆 선생님, 강사님들도 또 그 수업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럼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선생님들 들어가서 수업하시는 거 이런 거를 막을 생각은 없고, 대신에 지금 저세 자연학교 관련해가지고 바깥에서 지금 4년 정도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힘들어 하시는 게 선생님들한테 매번 서류 요청하시는 거, 중간에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렇고 하고, 선생님도 매번 학교 갈 때마다 똑같은 서류 준비해서 내야 되는 거. 근데 똑같기라도 하면 낫지.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 양식의 다른 서류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센터나 교육청 중심으로 좀 플랫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의논을 할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생각해 개인적으로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환경교육 네트워크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별로 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우수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리스트를 또 제공해서 그런 걸 또 찾아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게 어디에 리스트업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을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일단은 올해는 시작은 단체들 중심으로 일단 시작하지 않을까. 리스트 만들고, 네. 그게 또 괜찮아지면 또 확대 나가고. 근데 강화교육청에서 하다가 안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었지 않았을까? 왜 관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교육청에서 도저히 업무들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몇 명 없어서 그게 될런지 얼런지 저도 이제 감이 없어서 지금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한번 해보고는 이건 도저히 해볼 거 못한다 이러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렇게 올해 그 협력단 중심으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남선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협력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 그 집담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쨌든 뭐 학교 관련해서 뭐 환경 생태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그 수업 전문가 뭐 선생님들이 또 그런 것까지 또 전문적으로 챙기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면은 그쪽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 내용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경력상 이런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운영표를 만들어 가면은 뭐 좋을 거는 같아요.
예전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할 적에 저도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선택이 되면은 가서 교육을 해주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따가 이제 뒷담회 시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세우셨던 계획들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내용 없을까요? 아마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강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그램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관련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네. 이렇게 말하면 또 말씀하신 분들이 말 못하시죠. 네,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네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프로그램과 강사 교육 관련한 질문은 아닌데, 네. 그 단체별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리스트업 하시는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리스트업 된 자료를 동아리 아이들한테도 혹시 제공이 돼서 역으로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이 단체의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동아리 활동 내에서 이런 거랑 같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역으로 아이들이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책 동아리라고 하면은 책 동아리랑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들을 듣고 싶은데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선생님 그 동아리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이거를 자세하게 알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스트업을 동아리한테도 제공을 해드리면 동아리에서 역으로 단체에 제안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실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남선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동아리가 필요로 한 거를 단체에 요구한다라는 거죠? 네. 저희 이번에 그 어른들 추진단,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추진단으로 해서 뭐 자문회의, 그다음에 교육청 내에 있는 실무자들 모이는 TF팀, 그리고 민간단체 학교 뭐 교사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별로 협력단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어떤 걸 만들고 싶냐면 지금 동아리가 532개 지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학교마다 환경에 관심 있는 애들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몇 명이라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그런 지원들을 받아서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아이들이 각기 흩어져 있으면 힘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어린이 청소년 환경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마다 학생 자치회 대표가 와도 좋고, 그런 데서 관심이 없는 데는 자율동아리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 우리 학교 대표해서 갈래 뭐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어린이 청소년들 대표격으로 모아서 어린이 청소년 환경회의를 만들면 걔네들이 지금 우리가 뭘 하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인천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학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걔네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제 이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너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이 청소년 환경회의고요. 어른들은 교사 실천단, 학부모 실천단, 실천하는 거를 이름을 붙이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모든 학교에 다 동아리가 만들어지니까 학생들을 그렇게 식으로 한번 환경회의식으로 모아서 거기서 또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분류해서 따로 뭐 소모임을 만들든지. 근데 이게 제 생각대로 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는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그런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니?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하는 걸 물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선생님들 통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하고 있어요. 돼야겠죠. 아마 근데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마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구심점이 또 되겠지만 그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좀 연결체들, 단위들이 연결되면 좋겠다. 또 같은 분야별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모이면 좋겠다. 또 그 주체에 학생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동안 뭐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또 인천환경교육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사실은 환경교육하는 단체들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환경교육센터에 현재 그 정리하는 작업을 해서 자료집으로 배포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자료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구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는가 좀 질문이 되기도 하고 아까 그 신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만이라도 동아리 학생들에게 공유가 된다면 좋겠다. 저도 저희 단체가 계양구에 있다 보니까 계양구에서 그 마을교육하는 팀에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이런 환경교육하는 내용들이 잘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민간단체를 거의 잘 모르세요. 자료집으로 배포된 내용들이 좀 더 학교 현장으로 공유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또 질문도 들고 또 학교에서 좀 더 이것들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충분한가 이런 좀 고민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정리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라는 어떤 기본 틀이 있으면 사회환경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 또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교육혁신지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을교육이 어쨌든 그 지금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하든지 뭐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 그거를 18년부터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들 나왔던 것 중에 뭐 개인이시더라도 거기다 이제 등록들을 다 하면 뭔가 나오는데 거기 그 정리할 때 중요한 지점이 저는 좀 지역교육청 저희가 이제 5개 지역교육청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마을이에요. 중심이 지금 그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마을에서 모든 걸 보육의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하자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역별로 이렇게 좀 리스트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찾을 때 그 권역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인천시 전체를 그냥 다 연구하시느라고 뛰시느라고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자기 영역, 권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면 그게 결국엔 다 같이 이제 발전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을 단위로 좀 쪼개져서 좀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교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마을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각 주제별로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김종임 선생님. 네, 뭐 선생님 얘기도 좋으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지금 뭐 얘기하셨다시피 그 자료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 암암리에 자기가 거래하는 단체나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줘서 또 그 단체가 들어오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고 강사풀이 있고 단체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도 어느 만큼의 홍보와 공신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선생님들이 다 신뢰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럴 때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다 할 수 있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들어오는 정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챙기지 않으시고 사장해 버리는 거죠. 그러놓고 자기가 아는 단체만 계속 불러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은 그 수업을 하고 싶으면 그 수업을 했던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수업 하는데 선생님은 어디서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연결해서 그 선생님이 들어가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정리가 된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힘이라 그러면 좀 그러지만은 예, 신뢰 있고 공신력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선생님 모두가 그 풀에 다 들어가 있어서 예,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역할이 중요하네요. 감사합니다. 네트워크의 역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아직 그 교육청 계획 그 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혹시 프로그램 관련해서 해주실 이야기는 따로 없을까요? 단체에서 준비하거나 좀 해야 할 때. 궁금한 점 없으세요? 예, 이보영 질문합니다. 네. 예, 저기 이 텃밭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네네. 학교 텃밭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민간 단체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 저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관악으로 연결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는 잘 말씀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로 민과 관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텃밭 담당은 아닌데 그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네트워크 뭐 이렇게 등등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100학교에다가 저 텃밭 조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강사님들 저는 걱정. 그 강사님들 어떻게 다 섭외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100학교 정도가 일단 기본으로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존 거는 기존 것들이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마 다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담당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민 쪽으로는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거의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다음에 혹시 그 장학사님 만날 때 여쭤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한 의견이 올라와서 하나 공유 드릴게요. 아마 성효숙 선생님께서 지금 스피커가 어려우셔서 채팅방에 남겨주신 것 같은데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마 약손, 정확한 명칭이 뭐죠? 약손을 가진 사람들. 약손을 가진 사람들은 음악 미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작업 작품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에 가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오늘 누구나 들어도 좋다고 해서 들었는데 감동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겠고 단체에서 음악미술로 필요한 일 있으면 콜라보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시면서 또 하나 다른 문제인데 작년에 해양 쓰레기 문제로 10여 명 작가들이 목포 자은도에서 만나 미술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를 내년 2분의 1부터 자은도 마을회관에서 전시합니다. 그 후 위로 올라와 군산, 인천, 삼척 등에서 전시할 예정이에요. 인천은 내년 봄쯤 미술 행동 하려 합니다. 꼭 해양 쓰레기만이 아니라 해양 환경 문제로 작업하는 거니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거나 연락할게요. 동아리 활동과 예술의 결합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약손에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생태치유 프로그램을 한 학교 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처음 생태치유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토피를 생각하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다 편백나무 교실을 만들어주고 욕조를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아토피 하는 학교들 몇 학교 알아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다가 지금 모든 아이들 대상에 식생활 습관, 그다음에 뭐 물, 햇빛, 체험, 그래서 학교 모든 모든 학생들을 건강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지금 나오는 상황이 돼서 지금 아직은 방향을 정확하게 못 잡았는데, 어째 숲이 있는 곳, 텃밭이 있는 곳, 애들하고 자연하고 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이거를 만약에 공모를 해서 가져간다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종합적인 융합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십사 제안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미술 치유나 아니면 음악 치유나 이런 것들 예술 쪽으로도 결합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해양 쓰레기도 좋고, 네, 그 약손도 네트워크 가입하세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리스트에 같이 올려져서 프로그램 예전에 콩세알 도서관 아이들하고 했던 이런 프로그램 훌륭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청하면 그런 거 하겠다라고 해서 1년에 그럼 한 학기만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모아보고 이렇게 근사하게 제안해보고 결과물을 좀 좋은 결과물들 만들어내고 이런 사례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성혁 선생님 채팅방 답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태 치유 프로그램 좋네요. 사실 환경, 생태, 자연이 치유에 좋죠. 저희가 심리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니 결합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응답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가 생태 교육하고 있는 단체로서 예술 활동과 결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예술이기도 한데요. 좀 변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꿈꾸는 데 있어서 예술이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네, 오늘 또 제가 채팅방을 한번 넘겨봤는데요. 제가 넘기는 화면이 그대로 보이나요? 그렇죠. 이 뒷부분은 카메라를 안 켜신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이는 화면이죠. 앞부분에는 거의 다 켜셨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없습니다. 이혜경 단장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음소거 되어 있어서. 지금 들어와서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잘 듣고 있어요. 네. 교육청 계획 관련해서 따로 궁금하신 지점은 없으신가 봐요. 오늘 그거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만약에 단체별로 혹은 개인별로 이 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좀 막히는 지점이 있거나 어려운 지점이 있으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연락하면 제가 대신 남선정 선생님께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창구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저는 생태교육센터 1항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15개의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사회환경교육 영역에 많이 하는 질문이나 요청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시는 사회환경교육자의 교육의 질을 높일 것,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줄 것, 이런 부분들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사회환경교육 영역 쪽으로 요청하는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틀을 갖추고 또 질을 높여서
같이 소통을 하는 게 학교 연계 활성화 교육에도 또 필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발표하셨던 이런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좀 실제로 내년에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모호한 상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백남정 선생님. 네,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백남정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비만 관련해서 아토피 비만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학교에다 지침을 내리거나 또는 지원을 해주는 거 말고 그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게 따로 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그 취약계층이 학교 안에 있는 취약계층이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생태교육이나 봐도 그 늘 받는 아이들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좀 밖에서 챙겨줘야 되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조차도 손을 놓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좀 특화된 어떤 그런 지원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까 만약에 생태 치유 프로그램이 올해는 시범 학교 하나인데 그게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좋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되면 그거의 혜택들이 그 이렇게 계층을 일부러 나누지 않아도 그렇게 케어되지 않고 이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계양도서관에서 이야기할 땐 1시간이 부족했는데 온라인으로 더 얼굴을 이렇게 더 마주봐서 안 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 보일 때 아까 제일 많이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한성희 선생님.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한번 인사해 주시거나 뭐 소감이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교육을 전공했고요. 아직 학교를 들어가진 않고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내년 1월 인천으로 이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환경 관련 그 단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되게 기대가 되고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환경 지킴이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지점이 이제 제가 아직 학교에 들어가게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학교에서 이 단체와 연결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럴 때 외부 강사분들의 그 도움 요청을 학생들이 직접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원금 같은 거를 경제적인 걸 해줄 수 있는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학교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생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수업을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외부 강사를 어쨌든 모셔다가 어떻게든 녹여내고 싶은데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그때도 개발할 때에도 무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지 그러면
그 개발 비용 같은 것도 부담 없이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도 학생들과 뭐 단체와 선생님과 연결되면서 그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 교육을 전공하셔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아니시고 네, 그러면 선생님도 만약에 학교로 들어가면 외부 강사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교사 되시는 건가요? 네. 아, 네. 교사로서 그러면 외부 강사랑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 비용도 지원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한번 하실 때 쓰시라고 일단 동아리 지원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도 있는지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학생 자치 활동에 도움하라고 또 이렇게 뭐라죠 지원청이나 구나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혁신학교 이런 거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조금 드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 거지. 이제 그런 어떤 기준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뭘 해보고자 했을 때 찾으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근데 의지와 선생님들의 물리적인 시간들과 노력과 이런 거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산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전문적으로 좀 더 도움이 필요할 때 생태 미술이 됐든 뭐 미술 쪽 하신다고 하니까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숲 체험이든 이렇게 텃밭이든 필요할 때는 어떤 이제 단체 도시농업 네트워크 저희는 MOU 체결을 했으니까 그런 단체들에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연락을 드리고 그분들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제 저세 자연학교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서로 수업 협의를 하고 저희 교육과정 뭐 20차시 중에 그 수업을 뭐 10차시를 배치하면 앞뒤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지를 함께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전체 판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민사회에서도 학교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도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외부 선생님들이 그냥 소모적으로 오셔서 한번 하고 가시게 하지 말고 그 교육과정 속에 꼭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오시는 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나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고리로 갈 수 있게 자꾸 해야 선생님들도 아 이거 해보니까 정말 좋네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들이 실천도 하고 또 새로운 요청도 할 수 있거든요. 지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가지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현 선생님이나 환생경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이런 생태 환경 기후 쪽으로 짜실 수 있어요. 의지도 있으시고, 뭐 열정도 있으시고, 프로그램 내용의 컨텐츠도 있으시고,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관련된 전문가분들, 전문 교육활동가분들을 바깥에서 요청을 해서 이런 같이 하십시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휴직하고 있는 바깥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거 프로그램 해라 좋다라고 해서 그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은복이 훌륭한 거는 그것만 받은 게 아니고 그거를 전후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교육과정에 아예 넣어버리신 거죠. 4학년 여러 가지 뭐 미술, 과학, 뭐 사회 뭐 이렇게 다 여러 과목하고 같이 이렇게 대구성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면 정말 훌륭한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프로그램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지금 저세 자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청하세요. 한번 하시면 그 다음에 또 하시고 그럼 그분이 다른 학교 가셔서 그 학교에서 또 신청하시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돈 중에 400만 원 도로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11개 학교 중에 5학교는 학교에서 만든 예산을 가지고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신청도 적은 데다가
근데 그 신청한 학교들 중에 반은 마을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받으신 거 가지고 자연학교 신청을 하신 분들이 반 정도 되는 거예요. 40% 정도. 그래서 강사비가 남았어요. 수업수는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도로 반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학교 민간 연계 사업 없이 지원 안 받아도 자연학교 수업은 기본적으로 몇 학교는 계속 있는 거예요.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학교에서 하면 괜찮으면 하는데, 그 대신에 좀 더 저희가 은봉처럼 또는 소래초처럼 다른 학년하고 연계해서 이런 생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전체 프로그램 만들어지는 걸 저희들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금개구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눈생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 동네에 있는 생물종 아니면 예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중심으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분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말씀 안 하시면 후회하겠다 하시는 분 없을까요? 생태교육센터 1항 활동가 남지연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1항에서는 생태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이제 학교에서 생태교육을 많이 의뢰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일회성에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는 생태니까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수업을 아이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조금 물론은 이제 한 학년이 아니라 여러 학년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조금 예산상의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좀 횟수를 1회나 2회 정도로 딱 그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 교육에 그 생태 교육에 아주 의지가 남다른 선생님이 계시거나,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작년에 했던 학교가 또 신청하고 이렇게는 진행이 되지만 일회성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이 많아서 생태 교육을 추가로 넣기가 조금 시간이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학교에 계신 분께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 자연학교 11회차 처음 공문 나가고 의뢰 들어올 때마다 의뢰 전화 왔던데 반은 접수를 안 해,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는 안 해요. 저희 이거 장기적으로 길게 가려고 한 거니까 그 11회차 정도를 수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저희는 신청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팀은 안 받았냐면 그냥 교육만 받겠다는 팀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전후로 뭔가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쓰신 분들이 최우선 순위였어요. 그 다음에는 지역 중심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계획했던 것들 중심으로 좀 끌고 간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생태교육센터 1항 정도면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을 딱 갖고 그런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일단 신청받고, 그리고 좀 채워지지 않은 교육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기로 적어도 2회 뭐 이렇게 3회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장기 프로그램에서 먼저 받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좀 좀 어렵더라도 그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애들이나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짧은 것보다 그게 좋은데 이렇게 선생님들도 인정을 하셔서 그런 경험들을 좀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렵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지금은 사실은 단체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에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역으로 의뢰 들어오는 수업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의뢰를 들어올 때 왜 그렇게 일회성만 많은지, 그러니까 활동가 입장에선 궁금했던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몰라서. 선생님들도 학교 환경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는 선에서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대답으로 남선 선생님 말씀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교육 계획을 짜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갑자기 끝내려고 하니까 막 말이. 네,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남선정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매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여기서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지향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 교육의 평가라는 것이 설문조사라는 사실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을 하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이 커리큘럼을 짜는 것부터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까지 뭔가 예를 들면 생태를 잘하는 곳이면은 이렇게 한번 같이 선생님들하고 매칭해서 1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올해 몇 가지 그 말씀하신 지금 아마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뭐냐면 교육청은 내년에 학교 환경 교육을 굉장히 확대할 예정인데 사실 사회 환경 교육이 그만큼 컨텐츠를 저는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약간 그 매칭하면서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학습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환경교육 쪽에서 갖고 있는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녹색연합에서 발표를 했는데 생태교육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태교육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이 연관되어져야 되고 소비와 관련된 것도 연관성 이제 융합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연관성 속에서의 목표 지향점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텃밭교육으로 끝나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텃밭교육에서 우리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까 이지영 교수가 얘기했듯이 생태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가기 위해서는 이 어떤 거를 출발하든 간에 내용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여기에만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학습 목표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학습 목표와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수업하고 나서의 평가 작업들이 좀 이렇게 밀접하게 아마 남편영 선생님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추동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교육에서 사회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회환경이 학교 교육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도 그리고 서로의 질적인 것들을 높이기 위한 것도 같이 가지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매칭 사업들을 좀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교육청은 그런 한계와 틀 중에서 좀 어려워했는데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그러니까 학교와 사회환경 교육 매칭한 연구 모임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성은의 운영위원장님과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부탁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 속해 있긴 한데 저는 저희의 강사의 질적 향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콘텐츠 개발과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계속 성장하고 어느 정도 들적이게 담보가 안 되면 학교 교육과의 연관성을 맺기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 수업 하나가 아니라 그 강사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환경과 관련된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육과 같이 묻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적극적으로 환경 강사와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교육들을 지금 이게 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저희 네트워크가 그걸 많이 해왔잖아요. 교육학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좀 다양한 환경 강사들을 위한 그런 교육의 것들을 좀 만들어야지만 우리도 성장하고 학교도 같이 성장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두 분한테 네, 강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죠.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나 매칭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까는 분위기를 잘 몰라서 얘기를 못했는데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자세한 얘기들은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안건으로 만들어서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매칭 같은 경우는 그 준비하고 계신 학교 환경교육 지원센터 있잖아요. 어저께 그 진흥협의회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정말 될까요? 될지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육청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학교 환경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인천 환경교육센터에서도 좀 민과 관을 좀 연결해주는 역할을 좀 요청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학교 환경교육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좀 사회환경교육 영역과 학교환경교육을 잘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박영래 선생님. 얘기해도 될까요? 내년에 그 환경교육이 무척 기대되고 정말 실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점은 너무 좋은 교육이 집체 교육이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북한이 야영장에서 이제 감사활동을 했었는데 그 하루에 막 6개 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험 교육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수용도 못할 인원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거의 군대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남동 누수제인데 저것에 그 자연학교에서 아이들이 거기 체험을 하러 가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센터에 한번 가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 그 교육을 하는 것보다 한번 갔다 오는 게 저는 교육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명의 그 자원순환센터를 다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교육이 망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학생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보지 않고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학생들을 한 반이나 아니면 한 반에 2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좀 집중력 있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후 그것과 연계된 수업도 거기 연관된 수업도 진행이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체 교육이 될까봐 그게 좀 걱정스럽고 내년에 환경 교육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이 얘기 안 하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 네. 재빨리 손을 들어주신 김미은 선생님. 네. 제가 그 생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고 좀 열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은, 단시간에 교육적 효과도 굉장히 많이 보았던 사례가 초등학교 통합교육 대상자를 한 숲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시작을 하심에 그 통합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영역을 같이 함께 꾸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요하죠. 맞아요. 네, 대답 간단하게. 음소거 해제. 맞아요. 저 상인천 중학교의 텃밭이 통합교육실이 바로 앞이었거든요.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선생님한테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김장 배추해가지고 그거 어디 복지관에 뭐죠 기부하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 그 행사 하나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지하시는 근데 이번에 저 충남 금산 중학교인가 거기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아예 생태 프로그램을 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런 식의 활동을 하면 정말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교육 아이들, 복지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실 그걸 최우선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찝어내려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볼게요. 모아서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김민 선생님한테 나중에 요청 드릴 수도 있어요. 자료 좀 정리 좀 해놔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보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약손이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가입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콜라보 활동을 먼저 시작으로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컨텐츠 개발과 보급 사업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장 1시간 15분 동안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해 보는 이런 소통 마당은 사실 저희도 처음입니다. 좋은 시도였던 것 같고, 또 온라인이 주는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좀 자주 주제별로 한번 관심 있는 주제별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부분들을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인력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정보망, 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우려,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지난번 소통마당에서도 나오고 오늘 소통마당에서 나왔던 의견은 이제 환경교육 예산이 갑자기 커지고 또 계획들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소비하는 방식, 그러니까 집체 교육으로 가거나 그냥 단순히 예산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교육청의 준비, 또 학교의 준비, 또 저희 사회환경교육 단체들의 준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신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지 또 모니터링하고 저희의 능력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겨울의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좀 더 다른 매체로 또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 인천 환경교육 오픈 컨퍼런스를 진행했던 곳은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입니다.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요. 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032-548-6574로 전화 주시면 전화 주셔서 성은혜 운영위원장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 어제 영상과 어제 오전 영상 그리고 오늘 영상 편집해서 추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업로드 알림이 뜨니까 구독을 미리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학교사회 연계 환경교육이 정말 활성화돼서 좋은 물꼬를 트는 밑거름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